안녕하세요. 썰라디오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연은 한 50대 남성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것인데요. 결혼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든 상태에서 상상조차 하기 힘든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충격적인 제안은 바로 친구가 아내와 함께 3명이서 잠자리를 가져보자는 것이었다는데요. 그 은밀하고 위험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4인 이상호라고 합니다. 아내인 김정미와 결혼한 지 20년 가까이 되었죠? 저희는 큰 부부싸움 없이 무난히 살아왔지만 어느덧 아이들도 어느 정도 크고 저나 아내나 50대라는 나이가 주는 권태가 서서히 찾아오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장 친한 친구인 박영수 54에게서 정말 믿기 힘든 제안을 듣게 됐습니다. 영수와 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30년 지기 친구입니다. 서로를 워낙 잘 아니까 의리도 남달랐고 아내 정미 역시 영수를 가볍고 편안한 존재로 여길 만큼 세 사람 사이가 돈독했어요. 문제는 그 편안함이 지나쳐서인지 영수가 재미있는 취향을 갖게 되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다는 겁니다. 처음엔 농담처럼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술자리에서 영수가 저와 아내에게 느닷없이 너희 부부 혹시 권태 같은 거 느끼지 않아? 가끔은 일탈이 필요하지 않나? 라고 물었고 저는 너 술 좀 과하게 마셨냐? 며 웃어넘겼습니다. 정미도 오빠 영수는 늘 엉뚱한 소리 한다니까 라고 맞장구 쳤죠. 그런데 영수가 한술 더 떠서 아니 진짜야. 둘이만 살다 보면 지루해질 때가 있잖아. 나랑 같이 색다른 거 한번 해보면 어때? 라며 눈까지 반짝거리며 말하는 겁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설마 3명이서 잠자리를 갖자는 말은 아니겠지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후로 영수의 말투와 농담이 점점 직설적으로 변했습니다. 예컨대 저희 집에 놀러와서 셋이 식사를 하면서도 와. 정미는 나이를 안 먹나 봐. 확실히 매력이 넘치네. 이상호 너는 좋겠다. 나는 부부 사이에서 뭔가 더 독특한 걸 해보고 싶은데라는 식으로 아내 정미를 은근히 추켜 세우면서 일탈에 대한 힌트를 계속 흘렸어요. 정미가 오빠, 그런 말 하니까 이상해요라며 웃으면서도 뭔가 민망해하는 표정을 짓곤 했죠. 그러다 결국 어느 날 셋이서 술이 잔뜩 오른 상태에서 영수가 확실하게 화두를 꺼냈습니다. 나 사실 너희 부부랑 한번 색다른 관계를 해보고 싶어. 우리 셋이 함께라면 좀 더 자극적이고 재미있지 않을까? 라면서 정미는 깜짝 놀라며 오빠, 무슨 말이에요? 미쳤어요? 라고 반응했지만 분위기가 이미 반쯤은 농담 같고 반쯤은 진담 같아서 쉽게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해서 그건 좀 아니지 않냐? 고 말했지만 영수는 태연하게 한번 생각해봐. 원래 인생이라는 게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 특히 50대에 접어들면 더더욱 하고 말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것 말도 안 되지라면서도 머릿속 어딘가에서는 알 수 없는 호기심이 움튼 것을 부정할 순 없었습니다. 정말 3명 가능할까? 같은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했지만 당연히 윤리나 죄책감 때문에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문제는 아내 정미도 순간적으로 당황하긴 했지만 이 제안을 완전히 경멸하거나 화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너 또 이상한 생각하는구나 정도로 대처하고 있었어요. 영수와의 오랜 친분 때문인지 혹은 소위 장난이겠지라고 넘긴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영수는 기회를 볼 때마다 슬쩍 진짜 우리 셋이 시도해보면 재밌을 텐데라는 말을 던졌습니다. 저는 대놓고 욕하거나 완강히 거부하지 못했고 정미 역시 처음에는 미쳤어 라고 반응하다가도 시간이 지날수록 묘하게 만약 실제로 해본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품는 듯 보였습니다. 예컨대 어느 날 아내가 영수 오빠 요즘 보면 좀 달라졌지 않아? 자꾸 우리 부부관계 얘기를 꺼내잖아. 근데 만약 진짜로 3명이서 그런 거라면 무슨 기분일까? 라며 작게 혼잣말하는 걸 듣게 됐어요. 그때 저는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내도 설마 이 말도 안 되는 제안을 가볍게만 여기고 있지는 않은 걸까?
그러다가 결정적인 상황이 벌어진 건 영수가 다시 한번 펜션 여행을 제안했을 때였습니다. 3명만 조용히 갈 수 있는 곳이 있다. 정미도 같이 가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자유롭게 마음껏 즐겨보자라는 식이었죠. 저는 아내와 상의했지만 아내도 막상 그래도 우린 오랜 친구잖아. 혹시 술에 취해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자는 분위기가 또 형성되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면서도 단칼에 거부하진 않았습니다. 스스로도 모르게 내 안에 묘한 기대와 혹시나 하는 상상이 있었고 아내 역시 그럴 리 없지만 만약 하는 혼란을 겪는 듯 보였죠. 결국 펜션 여행 당일 세 사람이 차를 타고 이동하며 미묘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영수는 운전대를 잡고 두 분, 오늘 마음껏 즐길 준비 되셨나? 라는 농담을 던졌고 정미는 오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라면서도 마냥 웃어넘기진 못했습니다. 저 역시 괜히야. 그냥 편하게 쉬러 가는 거지. 딴 생각은 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미 우리 셋 모두가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펜션에 도착해 저녁을 준비하며 술이 들어가자 분위기는 한층 달아올랐습니다. 영수가 와인을 따라주며 우리가 50대쯤 되면 일생일 때 한 번쯤은 특별한 경험을 해볼 수도 있잖아? 정미 씨, 혹시 진짜 한번 상상이라도 해보셨어요? 하고 묻자. 아내는 술잔을 들고 잠시 침묵하더니 솔직히 난 그런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실제로 한다는 건 너무 무서운 일 아닌가요? 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아예 거부하지만은 않는구나 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수는 기어이 마지막 벽을 허물어 보려고 했고 내심 나도 아내가 안 돼 라고 강하게 말해주길 바랐죠.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술기운의 아내 정미도 그리고 나도 완전히 이성을 붙잡기 힘들어졌습니다. 영수는 그럼 우리 간단히 게임이나 해볼까요? 사실 난 한 번이라도 제대로 셋이 엉켜보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해봤는데 이게 말만큼 쉬울까라며 솔직함을 드러냈고 나는 영수야. 진짜 그런 상상을 했단 말이야. 나는 말로 화제를 회피하려 애썼지만 사실 내 속도 심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 모두 침실 배분을 어떻게 할지 문제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나는 잠은 각자 다른 방에서 자자라고 했지만 영수가 넌 결혼했고 난 혼잔데 정미 씨가 둘 중 누구 방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대놓고 말해버리더군요. 정미는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결국 술에 취해 소파에 몸을 맡긴 채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나는 머리가 복잡해져서 펜션 밖으로 나가 바람을 쐬었고 영수는 나를 따라와 이 기회 놓치면 후회할 수도 있지 않겠냐? 는 말을 했다가 내가 돌아보며 너 진짜 왜 이러냐? 우린 30년 친구인데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라고 울컥했습니다. 그런데 영수는 그래서 더 편하지 않냐? 남이면 어색할 텐데 우린 이미 의리가 있잖아라며 정신 나간 논리를 펼쳤습니다. 결국 결론이 나지 않은 채로 파란만장한 밤이 흘렀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내는 내 방에서 자고 있었지만 그 사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각자 다르게 기억할 정도로 혼돈스러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내와 영수가 어떤 식으로든 스킨십을 나눴는지 혹은 내가 잠든 사이 둘이 따로 만났는지 또 아내가 내게로 돌아온 건지 온갖 의심이 들지만 확신은 없습니다. 내가 껴안고 있던 건 내 아내가 맞았던 것 같은데 영수가 거실에 쓰러져 있던 것도 묘하게 찜찜했고요. 이제 세 사람의 관계는 어딘가로 치달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날 일어난 일에 대해 누구도 똑부러지게 입 밖에 꺼내지 않지만 이미 친구와 아내와 나 셋이서 자게 된다면 하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질 뻔했거나 벌어졌을지도 모른다는 걸 부정 못하니까요. 나는 아내에게 정미야. 진짜 영수랑 뭔가 했어? 혹시 내가 몰랐던 일이 있니? 하고 묻고 싶지만 스스로도 두려워 차마 말을 못 꺼냅니다. 아내도 무거운 표정으로 그냥 어제 많이 취했잖아. 잘 기억이 안 나네라고 회피할 뿐이고요. 영수는 아직 나에게 별말이 없지만 아마 다시 한번
본격적인 시도를 하려 들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사건을 겪으면서 난 50대 부부가 권태를 느끼고 있었더라도 친구와의 3자 관계를 고민한다는 건 정말 상상 이상의 파괴력을 가진 선택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직은 본격적인 스와핑 혹은 3명이 함께 잠자리를 하는 지점까지 도달한 것 같진 않아도 이미 그 경계까지 심각하게 다가갔고 아무도 완전히 거부하지 않았으니까요. 아내의 속마음이 궁금하면서도 차마 두렵고 영수와의 우정 또한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혼란이 가시지 않습니다. 다른 분들도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신다면 제 이야기를 듣고 꼭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우정과 결혼, 그리고 일탈이라는 세 요소가 뒤얽히면 잘못하면 가정이 무너지고 친구까지 잃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벌어질 수 있으니까요. 저 역시 이번 일로 평생 지켜왔던 친구와 아내 사이가 이상하게 꼬여버릴까봐 두렵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아내는 제 곁에서 자고 있었지만 전날 밤 술이 과하게 들어서였는지 서로 얽힌 기억이 애매모호했고 영수는 거실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셋 다 깨고 난 뒤엔 몹시 어색한 분위기만 감돌았죠. 아내 혜진은 눈을 피하며 어제 뭔가 이상하긴 했는데 다들 많이 취했으니 그냥 잊자 하고 말했고 영수 역시 하하 너무 과음해서 정신없었나 보네라며 대충 웃어넘겼지만 그 순간 아무도 마음속에 스며든 묘한 찝찝함을 부정할 순 없었습니다. 펜션에서 돌아온 뒤 아내와 저는 겉으로는 평소처럼 지냈지만 미세한 거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령 제가 아내에게 스킨십을 시도하면 혜진은 예전과 달리 살짝 놀라는 듯한 반응을 보이거나 뭔가 말하지 않은 채 망설이는 표정을 짓곤 했죠. 한편 저는 혹시 아내가 영수와 은근한 감정이 싹튼 건 아닐까? 아니면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라는 의심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내도 저도 어느 쪽도 먼저 이 문제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두려워하는 기묘한 침묵이었어요. 그러다 영수가 먼저 다시 연락해왔습니다. 야, 우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그날 일도 있고 나도 좀 할 말이 있어. 라고. 처음에는 아내와 동반으로 세 사람이 만나는 건가 싶었는데 영수는 혜진 씨 없이 너만 와라고 강조하더군요. 나는 내심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생각하며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만나보니 영수는 의외로 진지한 얼굴로 꺼낸 이야기가 나 아직도 셋이서 함께 해보는 거 포기 못했어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또다시 화가 치밀었지만 영수는 뻔뻔하게도 너랑 혜진 씨가 너무 좋은 친구이자 부부고 나도 너희와 다르게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 한 번뿐이라면 어때? 라는 주장을 펼쳤죠. 나는 미쳤냐? 우리 부부가 얼마나 힘들어질지 상상 안 돼라고 되물었지만 영수는 그게 꼭 파멸만 부르는 건 아니잖아? 혹시 너도 조금은 궁금했잖아 라는 식으로 반격했습니다. 그의 말이 부분적으로 맞다고 인정하기 싫었지만 나도 전혀 호기심이 없진 않았기에 더욱 흔들렸습니다. 게다가 영수는 사실 혜진 씨에게도 그날 묘한 감정을 느꼈다. 아침에 깼을 때 혜진 씨가 날 힐끗 본 표정이 이상하게 잊혀지지 않아라고 고백했고 나도 그런 일이 있었나? 싶어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아내 혜진이 노골적으로 영수를 원하진 않겠지라는 믿음이었죠. 영수는 너도 알잖아. 혜진 씨가 완전히 거부만 하진 않는다고 난 그게 희망적이야라며 끝까지 그 위험한 3인 잠자리를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영수 만났는데 아직도 이상한 소리 하더라. 절대 들어주면 안 된다고 못 박았고 혜진은 순간적으로 당황한 듯 그날 이야기를 또 했어? 하긴 오빠 영수는 대담하니까. 근데 당신은 어때? 혹시 그런 쪽으로 정말 호기심 있어? 라고 묻더군요. 나는 단호히 없어. 없다고. 그게 말이 돼라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마음속에선 스스로도 100%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아내가 어떤 감정일지는 더더욱 알 수 없었죠. 혜진도
그래, 나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진짜로 하면 어떨까 하는 이상한 생각을 하게 돼서 무서워라며 고백하듯 말했습니다. 그 뒤로 한동안 우리는 영수를 피했습니다. 동호회나 지인 모임에서 영수를 만나면 바빠서 사정이 좀 있어서라는 핑계로 함께 술자리나 식사 약속을 피했죠. 혜진은 일단 거리를 두자. 그러다 보면 저 사람도 포기하겠지라며 불안을 감추려 했고, 나 역시 그렇게 시간을 끌면 이 해프닝이 흐지부지 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영수가 포기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먼 성격이라는 걸 알기에 마음 한켠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밤, 혜진과 제가 집에서 느긋하게 TV를 보고 있는데 영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난 받기 싫어 무시했지만 그가 곧이어 메시지를 보냈죠. 오늘 내가 술 좀 했는데 너희 집 앞이야. 잠깐 나와주면 안 돼? 순간 불쾌감이 밀려왔지만 혹시 만취 상태로 우리 집을 두드리며 소란 피우지 않을까 걱정돼서 혜진과 상의 끝에 내가 나가봤습니다. 집 앞 편의점 앞에 앉아있던 영수는 술 냄새를 풍기며 날 보고 웃었습니다. 너희가 나 피하는 거 알고 있었어. 근데 말이야, 난 아직도 너희 부부가 정말 좋고 혜진 씨가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해. 한 번이라도 좋은 추억 만들면 안 되나? 그의 말에 나는 형, 제발 그만해라. 우리도 불편하고 힘들다고 말했지만 영수는 도무지 들을 기색이 없었습니다. 내가 겁을 먹어서 그렇지. 혜진 씨도 마음 한구석에 호기심 없다고 확신할 수 있어? 그렇게 꽁꽁 묶여 살다 보면 나중에 다 후회하는 법이야라며 계속 독설인지 유혹인지 모를 말을 이어갔죠. 결국 난 그 자리에서 거의 폭발하기 직전까지 갔고, 한호 정말 이거 집요하네. 나도 흔들리는 부분은 있지만 솔직히 아내가 정말로 내 제안을 받아들일 리 없다고 생각해라고 힘겹게 대응했습니다. 영수는 묘한 웃음을 지으며 내가 그러니까 내가 더 욕심나는 거야. 만약 혜진 씨가 한 번쯤은 하고 싶다면 난 언제든 환영이니까라고 답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 뒤로 저는 당연히 기분이 엉망이 됐죠. 집에 돌아와 이야기를 꺼냈더니 혜진도 당황하며 영수 오빠가 아직도 그 말을 고집해. 큰일이네. 어쩌다 우리 관계가 이런 식으로 흘러간 걸까라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아내 표정만 봐도 그녀 역시 영수의 끈덕진 제안에 완전히 질려있는 듯 보이면서도 혹시 그 뒤에 잠재된 감정이 남아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한편으론 민망해서 겉으로만 질린 척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신이 고개를 들기도 했고요. 시간은 흐르지만 우리의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평화롭게 유지되는 척했으나 속내는 복잡해져만 갔습니다. 영수는 연락을 줄이지 않았고 때때로 정말 한 번만 셋이 만날 기회를 달라. 그때 내 진심을 말해볼 테니라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도 혜진도 무시하려 했지만 마음속에는 어딘가에 남아있는 호기심이 간혹 튀어나왔습니다. 정말 불가능할까? 이미 한 번쯤은 아슬아슬했는데 다음에는 하는 식으로요. 어느 날 혜진이 조용히 내게 털어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그 사람이 말하는 새로운 자극이 뭔지 완전히 거부감이 생기진 않아요. 하지만 너무 무섭고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잘못된 짓이란 걸 알면서도 이상하게 심장이 뛰더라고요. 그 말에 나는 괴로운 동시에 나만 흔들리는 게 아니었구나 하고 묘한 안도감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내린 결론은 영수를 제대로 차단하고 더 이상 대면하지 말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상황을 계속 끌면 언젠가 술김이든 어쩌다든 정말 그 선을 넘어버릴 수도 있으니 미리 스스로를 지키자는 거죠. 영수는 그럴 의사가 없어 보였지만 우리가 연락을 끊고 동호회나 지인 모임에서도 슬슬 발을 빼면 언젠간 포기하겠지 싶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뒤로 우리가 영수를 완벽히 피할 수 있진 않았지만 조금씩 거리두기를 하는 중입니다. 아내 혜진도 마음을 굳게 먹고 영수의 메시지나 전화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속으로 이 일이 쉽게 끝날까 걱정이 크지만
그래도 지금껏 아슬아슬하게 참아온 걸 생각하면 아직은 늦지 않았다는 희망도 가져봅니다. 매일 밤마다 만약 우리가 나이 50 즈음에 이런 제안을 받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고 상상도 합니다. 30대나 40대 초반이었다면 단호히 거절했을 텐데 50대가 되니 권태와 호기심이 쌓여서 이렇게 위험한 갈림길에 서게 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들려드릴 2부의 전부입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농담으로 시작된 친구의 제안이 이제는 아내와 저 모두를 흔드는 사태가 되었죠. 제가 한 번이라도 약하게 동조한 탓인지 아내의 미묘한 욕망도 드러났고 영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듯합니다. 그 결말이 어떻게 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이런 위험한 유혹은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란 겁니다. 혹시 듣는 분들 중에도 우리 부부도 권태가 왔는데 다른 사람과 같이 같은 생각을 아주 가끔이라도 해보시는 분이 있다면 제 사연이 조금이나마 경각심을 드렸으면 합니다. 일시적인 자극은 달콤할지 몰라도 그 뒤에 남는 혼란과 상처는 상상 이상일 수도 있거든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의견이나 조언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저희 썰라디오를 구독해 주시고 알림 설정하시면 다음에도 더욱 솔직하고 충격적인 사연들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